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학습 운편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진반 앞부분 99페이지까지는 저번 주에 했었어요. 진도가 확 나갔죠. 한 달 만에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자, 그러니까 앞에 정진반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목일주로 태어났으니까, 즉 사주팔자라는 게 뭡니까? 뭔가 나의 하나의 씨앗, 기운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주어졌다. 주어진 것에 의해서 뭔가 고정된 영역,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정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일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고정이 된 거죠. 픽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목일주로 태어났으니까 재라든지 관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비겁이라든지 다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다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봤을 때 재관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고 했죠. 그죠? 내가 힘이 강할 때는 재를 잘 쓸 것이요. 그게 아니라면 관을 쓸 것이요. 그것도 재도 관도 아니라면 식상을 써서 나의 삶의 무대를 펼쳐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목일주니까 재는 뭐예요?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축업을 하든 농경을 하든, 그죠? 가색, 신고 뽑고에 관련된 직업을 삼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 팔자 분에 맞으니 오래 쓸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은 뭡니까? 금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금속회사에 다닌다면 그것 또한 관적의 분에 맞으니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축인 묘에는 뭐 한다? 전직한다. 그죠? 경금이 인묘하고 절지 태지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인성이, 수가 인성이죠. 수가 약하다는 말은 결재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재권이 약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관대작은 아니다. 그거 설명이 저번 주에 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새록새록 돋아나죠? 자, 그래 이렇게 뭔가 내가 목일주인지 화일주인지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뭔가 목일주, 화일주, 토일주, 금일주, 수일주 이렇게 고정되는 영역에 의해서 뭔가 재관, 식인비들도 다 정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정해져 버리더라. 그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볼 때 자, 이거는 나무요, 이거는 불이요, 이거는 흙이요, 이건 쇠요, 이거는 물이요 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죠? 네. 무조건 요 행자를 붙여야 된다. 여기 가장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에요. 행이라는 게 뭡니까? 다닌다라는 개념이죠. 다닌다. 그죠? 운동성이라는 거예요. 운동성. 운동성에는 뭐가 있다? 시간과 공간이 갖춰진 것 중에서도 시간에 관한 함수라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함수. 이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미래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이 시간을 갖다가 대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게 뭔가 고정된다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씨앗이 이렇게 뾰족히 올라올 때, 뾰족히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압력이 있어야 되겠죠. 압력. 즉, 금운동, 수운동은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죠. 그죠? 압력을 가한 다음에 무슨 운동으로 바뀌어요? 압력이 낮은 일점 그쪽을 통해서 뭔가 솟아오르는 동작이 목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목운동 한 다음에 금운동으로 바로 꺾입니까? 아니죠. 네. 봄 다음은 여름. 그죠? 여름이 오고 또 이게 오고 금이 오고 수가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뭔가 양운동의 방향성이 진행이 되면 그 방향성대로 가려는 운동성이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운동성으로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맞죠? 네. 마찬가지로 토를 중재로 해서 금수운동은 금에서 시작돼서 음운동을 진행하니까 음의 운동성 방향으로 진행되지 이게 양의 운동성으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뭔가, 운동성에서 한번 그쪽 방향으로 운동성이 진행이 되면 그것이 잘 바뀌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죠? 네. 거기에 의해서 네가 목일주니까 재가 뭐고 간이 뭐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만 가지고도 점을 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치기 쉽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역학 조금 공부하시고 뭐랍니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막 점을 봐주기 시작을 해요. 그죠? 5,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자, 막 봐주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뭐를 하냐면 중요한 건 이제 성격을 맞춘다라는 게 성격. 이 성격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설레발이에요, 설레발이. 즉,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만 즉슨 삶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들을 때는 그죠? 네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맞네요, 맞네요. 들을 때는 한 30분,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집에 가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들었지? 그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격적인, 성격도 보면은 그래 나오잖아요. 뭐, 내가 아는 나, 남이 알고 내가 모르는 나, 뭐 이런 것들 뭐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솔직히 뭐, 삶의 내용, 삶을 살아가는데 그닥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부분을 실제로 보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내가 이윤을 취하고자 하나, 나와 근접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는 큰 이윤을 취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려면 참고로 콜드 리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자, 요게 설레발의 책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막 공감하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자, 요런 걸 이제 점사로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뭐 보면은 CT도 촬영하고 뭐 진맥도 찍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직접 물어서 어디 아프냐고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점사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이 업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책 보고 공부하면 이제 다 맞춰야지. 일단 온나 목이 용시다 이러면서 오기만 온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팔자를 딱 들여다보면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깝깝하기 시작. 뭔가 이 글자는 8개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설레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한편은 문제가 또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에 관한 굉장히 중대사안 문제를 물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점자의 자세도 문제라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발 꺾고 딱 앉아가지고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맞춰봐라 이러면서 딱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는 또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100%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같은 날짜에 태어난 운명도 이 변폭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있겠다는 걸 아는 것이지 이걸 꼭 집어서 니 뭐 하고 있잖아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장사나 사업을 시작해서 순하게 잘 흘러가는 거를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망하는데 뭔가 시작하려는 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딱 요 하나 포커싱 그죠? 네 영어 단과 학원에서 수학 과목 맡고 예를 들어서 중등부 학원에 무슨 수학 과목 담당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대나무 짝대기 다루신 분이나 우리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고 그런 걸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상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삶의 내용이 이때 이제 순탄하게 흘러가는 운 아니면 이때는 불리한 운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일단은 가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설레발이 많이 치시는 분은 보통 찌약을 푼다고 합니다. 막 설레발이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팔자는 딱 보면은 뭔가 좋은 듯 하나 무슨 글자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어렵서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맞아요. 내가 뭐 잘 나갈 뻔했는데 그 글자 때문에 그렇구나.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찌약 풀어가지고 맞추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설레발이가 아닌 정말 삶의 내용 측면. 자, 요 부분으로 해서 입각을 해서 이제 이 학문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연구해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오행 부분에서 이제 논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일주다. 목일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목일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육친이 이제 고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목은 뭐로 씁니까? 비겁으로 쓰죠. 그죠? 화는 식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토는 재성으로 쓰죠. 금은요? 관성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인성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목일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되는 수단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고정되는 수단. 자, 거기에 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목일주가 내가 몸이 좀 셉니다. 강구동처럼. 그죠? 빵빵하죠? 자, 이래가지고 재를 내가 반겨 쓴다고 봅시다. 자, 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천간으로는 무하고 기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로는 뭐가 있죠? 진술충미 이렇게 네 글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네. 자, 이 무기라는 거는 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정신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자, 요것이 실제로 세력이라는 것은 지지의 세력이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지에 있기 때문에, 즉 현실적 상황이죠, 이게. 즉 현실에 드러난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죄를 취하는데, 자, 참고로 우리가 다른 것들은 한 4가지씩 밖에 없어요. 가불임묘, 그죠? 병정사오, 경신, 신유, 임계, 해자. 근데 토라는 놈이 이래 많단 말이에요. 야, 첫 번째 보니까 목일주는 토가 많네? 그죠? 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네? 보이시죠? 자, 그 중에서도 앞에 얘기했듯이 토라는 놈은 오행적 토와 중매자적 토,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행적 토라는 거면 이제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 수운동에 의해서 요 화와 금을 갖다가 중매해주는 오행적으로 이렇게, 그죠? 위치상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오행적인 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의 하나의 기운을 수령하고 그것을 보관, 저장해 놨다가 다음 기운이 왔을 때 넘겨다 주는 중매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의 역할은 2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야, 이 지지의 토는 4가지가 있으니까 뭔가 변화성이 다 틀릴 거라는 거예요. 다 틀릴 거다. 자, 그러면 자, 목일주가 재성이 많다는 거는 뭐 재의 문제가 뭔가 있겠다는 거는 기본 감이 오는데, 그럼 과연 요 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털어놓을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해자. 자, 요렇게 진이 이 12지지를 만나면서 흘러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유년에 따라서 흘러갈 때, 요 진이, 자, 인을 만나면 뭐로 놀겠습니까? 자, 참고로 인묘진은 목국이죠. 방압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진이, 진 중반부까지는 여기에 뭐로 노냐면은 목으로 놀아요, 목으로. 나는 목이다 하고. 왜? 방압으로 물이 지으니까. 그 다음 진 후반부부터 요 밑까지. 요때가 실제적으로 토의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신이 오면 요 신은 신자지 삼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로서 망실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는요. 진유, 합금, 육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의 역할이 망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은 충에 의해서, 요때 충에 의해서 계고작용인 거예요. 자, 요 진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임수가 들어가 있어요? 계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임이 들어가서 개의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이 발로 진을 땅 차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임수가 나오죠. 들어간 애가 나오거든요, 원래. 안 그렇습니까? 안 들어간 애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계고작용에 의해서 진이 다 부서져 버리죠. 충에 의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진해는 이게 신살로서 뒤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원진이 나와요. 원진. 즉, 진의 모양이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신자진 그룹에서 봤을 때 12신살적으로 따진다면 요 해가 망신살이 돼요. 드러낸다. 속마음을 드러낸다. 자, 확정이 안 되시면 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진도 해를 만나면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자는요? 예? 예, 합으로 인해서 또 망실되잖아요. 축도 실제는 토끼니는 약간의 형작용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기 모양의 삭감이에요. 원래는 축진이 이게 파에 걸려요. 파작용에서 내부적 교란작용. 네, 그런 작용이 와서 제대로 작동을 토로서의 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진이 이제 진에서 밑까지 토를 작용하는데 왜 진의 중반부에서도 작용하나요? 왜 진 초반부에는 목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방압의 영향에 따라서 목으로 놀다가 진의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진진, 정신 차려라. 진오유해 자형작용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 중반부부터 즉 1, 2, 3.5년 그죠? 3.5년만 정확히 토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갑일주가 진 마누라를 쓰면은 12년 중에 3.5년이 내 마누라고. 그죠? 그것도 편제, 치우친 마누라 역할밖에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 만나면 비겁으로 노니까 그죠? 돈 싸들고 도망가겠다. 그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갑일주가 야, 진 마누라 만나도 피곤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수라고 축은 토가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위치상 어디에요? 한참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건 화기를 이제 보존하려는 그런 작용밖에 없는 거예요. 축도 마찬가지예요. 금기를 보호하려는 그 작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토의 작용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는. 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는 원진, 충, 그죠? 자, 요때부터는 요 묘미에서는 또 삼합에서 목으로 또 쫓아가 보시죠. 그죠? 요 이후에서부터 이제 얘가 키토로 본다면 뭐 6까지. 이 정도 봐요. 여기도 충, 여기는 형의 작용에 의해서 실제로는 미토의 삭감 작용이 와요. 책에서는 술까지라고 돼 있어요. 네. 정확하게 따진다면 뭐 요 정도 선이 될 거예요.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이 자기가 제대로 된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보통 한 절반 정도가 토의 역할을 하는 게 미토라는 거예요. 미토.
참고로 갑일주 같은 경우는 오중의 기토만이 제대로 된 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오중의 기토, 두 번째는 미토, 세 번째는 진, 네 번째는 술이나 축이나 진배 없지만 그래도 순서를 따진다면 뭐 이런 정도의 순서대로 아마 이제 토의 역량을 갖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 뭐 갑일주든 업일주이든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일주는 재성이 뭔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인계일주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다? 서방이 문제라는 거예요. 서방이 문제. 그죠? 병장일주는 뭐가 문제? 자식이 문제라. 그죠? 야, 이래서 뭔가 토를 하나 봐더라도 이게 뭔가 이게 문제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목일주 하나만 가지고 토 보면은 토라는 게 재성을 뜻하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 마누라. 그죠? 그쪽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일주 하면은 처첩에 고달픔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고달픔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데요 이라면은 아, 니는 오중의 기토나 미토 정도 갖고 있겠네. 그죠? 그래도 또 변색 구간이 존재를 하죠. 세월이 지나면 있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계일주 여자, 수일주 여자들은 남편의 애로가 있고, 참고로 제 와이프가 계일주입니다. 남자는 자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확정 바로바로 되시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토가 뭔가 이게 방향성도 그렇고, 뭔가 나온 것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게 토구나. 참고로 우리 역학도 토를 잘 풀어보시면 많이 해줄 말이 많고 많이 깨우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인계일주 같은 경우에는 토가 저렇게 많으니까 직업궁의 애로, 자식의 애로, 그죠? 그 다음에 병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저러니까, 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그죠? 잡것이 많이 있어요. 자파상이잖아요. 그 자파상. 자식의 자리에 머리 아픈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인간 세상 만사에 행불행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 토라고 보시면 돼요. 토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토일주 같은 경우에는 관을 무엇으로 씁니까? 목으로 쓰죠. 목. 그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신출, 창신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수성가, 새로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자수성가라는 말은 또 뭡니까? 앞에 걸 한번 털어먹고 새로이 내 걸로서 이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일주 여자는 어떤 남편이를 만나겠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재산적으로 한번 깨먹고 새로이 만드는 남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싫거든요. 근데도 그런 남편하고 사느냐 하면 산다 이러면 또 잘 못 헤어져요. 왜냐? 짝이 맞잖아요. 분에 맞으니까. 그 다음에, 예, 예. 계일주 자식은 그 남자만 얘기하니까 남자 아들만 딸도 포함됩니까? 실제로는 딸도 포함돼요. 왜? 남자 같은 경우는 정관, 평관은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또 뻣뻣한 것도 되거든요.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다. 그 다음에 뭐 객지로 나가서 성공한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토일주 여자가 오면은 너그 남편 뻣뻣하나 이러면 물어보면 고집 세지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목화토금수 오행에 관해서 이제 한번
상세히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